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. 최근 일본 소식 중에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죠.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해역에요. 나흘 동안 지진이 300회가 넘게 집중됐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2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보니까 314회였고요. 최대 규모는 5.2였습니다. 5점이면 꽤 큰 건데 이게 또 당신이 계신 제주도에서도 아주 먼 곳은 아니더라고요. 한 400km 정도. 네, 비교적 가까운 거리죠.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이 지진 현상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일본 내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다행히 아직 뭐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1년 반 만에 이런 집중적인 활동은 좀 이례적이잖아요. 네, 상당히 이례적이죠. 이런 걸 보통 군발 지진이라고 부르는데요. 좁은 지역에서 단기간에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. 근데 규모 4.0만 넘어도 실내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액체가 넘칠 수 있거든요. 아, 4.0만 돼도요? 네. 근데 이번엔 5.2까지 기록됐으니 체감은 더 컸을 겁니다.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도 계속 주의하라고 하고 있고요. 해당 지역인 도시마무라청은 비상근무 체계로 들어갔고 악석섬 커뮤니티 센터에 대피소도 이미 마련해둔 상태라고 합니다. 준비는 하고 있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. 이 지질학적 현상이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사회적인 담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. 아, 그 사회적인 파장 말씀이시죠? 저도 그게 흥미롭더라고요. 온라인 같은 데 보니까 뭐 도카라의 법칙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던데요. 네네, 그거요. 도카라 열도에서 이렇게 군발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그 해에 좀 큰 지진이 온다, 이런 속설이죠. 맞아요. 근데 이게 그냥 속살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 얘기도 다시 나오더라고요. 아, 그 예언 많아요. 네, 거기서 뭐 2025년 7월에 대재앙이 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서요? 근데 그 만화가 동일본 대지진이나 코로나19 같은 걸 맞췄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요. 그렇죠. 그런 이야기들이 꼭 이런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경향이 있죠. 그러니까요.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힘을 얻는 걸까요? 그냥 우연일까요? 글쎄요, 단순한 우연이나 흥미 위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이런 속설이나 예언 같은 게 주목받는 배경에는요.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실제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. 실제적인 위험이요. 네, 바로 일본 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보고서인데요. 난카이 해곡대 지진 관련 보고서입니다. 아,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. 확률이 꽤 높다고. 맞습니다. 향후 30년 안에요.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초대형 지진, 이게 발생할 확률이 무려 70에서 80%에 달한다고 공식적으로 경고했습니다. 70, 80%요? 와, 30년 아니면 사실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닌데요? 그렇죠. 근데 이게 그냥 확률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. 피해 예측 시나리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. 예를 들면 최대 사망자가 29만 8천 명, 이재민은 1230만 명 발생 가능, 이런 식으로요. 이야,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 현재 도카라 열도에서 일어나는 이 군발 지진이 물론 그 자체로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던 도카라의 법칙 같은 속설, 또 내가 본 미래 같은 특정 만화의 예언적 내용, 이런 것들과 맞물리는 거죠. 거기다가 정부의 공식적인 장기 위험 경고까지 더해지니까 사람들의 막연했던 불안감이 지금 당장의 어떤 공포로 확 증폭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. 그렇군요. 정리가 되네요. 그러니까 현재 도카라 지진 자체의 물리적인 영향보다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신호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과거의 이야기, 미래의 예측, 정부의 경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지금의 대지진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사회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거죠. 결국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과학적인 확률이나 데이터에 근거한 그런 장기적인 예측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즉각적이고 이야기 구조가 있는 그런 속설이나 예언 같은 컨텐츠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키우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. 먼 미래의 확률적인 위험인데도 마치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처럼 느껴지는 뭐 그런 현상이라고 할까요? 당신은 이 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. 도카라 열도의 현재 지진 상황에서 시작해서
도카라 법칙이라는 오래된 속설, 내가 본 미래라는 특정 만화의 재조명, 그리고 난카이 해곡이라는 실질적인 거대 위험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경고까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 전체의 어떤 불안감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. 현재로선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지만 과거의 이야기들과 미래의 위험 가능성이 결합되면서 불안감을 자극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당신에게요?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큰 피해는 없는 현상. 그러니까 이 군발 지진 같은 거죠. 이것과 확률은 높지만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거대한 미래의 위험, 난카이 해곡 지진 같은 거 사이에서요. 우리는 과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위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과 정부나 전문가의 공식적인 경고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그 균형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자님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